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 쪽에서 이제 1%포인트 기준금리 전격적으로 인하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인데 여러 리스키한 그런 산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거는 항공산업이에요. 그래서 여객계 뭐 날개를 접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네. 글로벌 항공사들 많이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예.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충격을 받은 산업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가장 먼저 손꼽아야 될 부분들이 이쪽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들고 예,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 쪽에서 항공사에 대한 충격들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글로벌 이동 제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물동량 제한 그리고 여행 수요 급감 이런 쪽의 결과가 모두 다 항공 운항 중단이나 감축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나 유럽, 북미 이런 쪽에서 그동안 이어왔던 주요 무역 박람회나 어떤 전시회 같은 경우가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 440개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관광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인 포워드키스에서는 일단 유럽발 항공편 예약률이 이번 들어서 3월달 들어서 79%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말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충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항공사의 피해 어떤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대표적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 웨스트 항공 모두 다 노선을 감축하고 있고 기존 전망치보다 매출을 낮춰잡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럽도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파산한 항공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에 루프트한자라고 하고 있는 이제 대형 유럽의 어떤 항공사 같은 경우는 항공편 운항을 50% 이상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아시아 항공사 같은 경우도 어떤 한국이나 중국 도착의 항공편을 운항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부진의 어떤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신호탄을 알렸던 게 영국의 LCC라고 하는 그 대형 저비용 항공사가인 이 플라이비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경영난도 물론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더 가중됐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그에 따라서 항공 노선이 119개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유럽 내 43개 공항 그리고 영국 내 28개 공항을 취항을 했었는데 모두 다 연간 이용 승객이 800만 명 가까이 될 정도로 큰 LC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떤 파산이 이루어졌다는 대해서 상당히 항공업계 쪽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게다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특히 작은 항공사, 아시안에 있는 항공사가 취약하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LCC 쪽에서도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M&A 이슈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앞으로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항공운송협회인 IATA에서는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매출이 1,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원이 줄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특히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130억 달러, 특히 아시아 태평양에 좀 더 집중되어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 따라서 유럽 쪽의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쪽도 하나의 우려감이 큰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글로벌 항공사 매출, 작년 매출이 한 20% 가까이 되는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9.11 테러 이후에 최악이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피해와 맞먹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물론 주가가 많이 하락했긴 했지만은 항공업계의 주가는 더 많이 하락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 일단 고점대에서 빠르게 내려가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유나이티드 주가도 30% 이상, 독일의 루프트한자 주가도 한 29%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들은 이를 좀 잘 설명해 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하락폭이 지난 2003년도 사스 당시에 나왔던 하락폭과 거의 그런 21% 정도 하락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치다라는 쪽에서 우려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업계 같은 경우도 일단 앞으로의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이제 생존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기회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이 생존의 과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업황이 부진하게 되면 당연히 또 M&A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대형화 추세는 계속 하나의 또 항공업계의 추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나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적인 측면들도 물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매출 자체가 나올 수 없는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진함은 얘기를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유럽 쪽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경종은 울리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도 안 하고 뭐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도 줄이겠죠. 이동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항이 줄거나 중단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의 항공업계의 재편이 또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도 자금의 흐름이 또 방향성이 가늠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연스럽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도 급감할 테죠. 당연히.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당연히 또 안 좋은 뉴스로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수출이 급감할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UN 무역개발회의엔 개인 UNCTAD라는 기관 쪽에서는 예. 전 세계 수출액이 한 500억 달러 줄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9조 원, 상당히 큰 숫자죠. 감소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여지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쪽은 EU 쪽으로, 유럽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8조 원 156억 달러가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미국으로 58억 달러, 일본이 52억 달러, 한국도 38억 달러, 우리나라가 4위 정도 됩니다. 네.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고 경제 규모가 크다는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에 따른 여파가 상당히 크다라는 데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2월 달에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대적인 봉쇄 정치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제조 활동이 급감하고 중단됐다라는 영향들이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중국의 대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의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빠르게 하락하면서 제조업, 비제조업 관련된 서비스업 모두 다 30대, 20대 중반 이 정도로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격들이 그대로 세계 경제에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조에서 중간재 무역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중국의 비중이 20%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치 사슬에 대해서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산업 분야별로 보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정밀기기와 기계 쪽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동차, 통신 장비와 같은 쪽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IMF도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 전망률을 하향을 했었죠. 그래서 3.4%에서 3.3%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향한 부분들은 아닌데 아마 지금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서 조만간 새 경제 전망을 몇 주 안에 제시를 하겠다라고 밝혀진 입장입니다. 여기서 얼만큼 더 하향폭을 늘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글로벌 대응 전반적인 흐름들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파급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들은 일단 단순한 한 국가가 아니라 지금처럼 중국을 필두로 했던 여러 가지 공급망에 대한 붕괴와 함께 또다시 수요 쪽으로까지 영향을 끼치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월드 트레이드 뱅크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일단 어느 정도 자금을 준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충격에 대비할 흐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부분들 가운데서도 이번에 또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와 더 중요한 게 양적 완화까지 했었죠. 양적 완화까지 7천억 달러 결정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쪽은 그래도 긍정적이긴 하겠지만은 일단 엎질러진 물이다. 관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격들이 얼만큼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게 이란 같은 경우는 58년 만에 IMF에 돈 좀
달라고 네. 구제 또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대부분 좀 어렵나 봅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도 급감하고 있는 현실 저희가 반영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